새벽 안개가 들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산새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마을 어귀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쓸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끝은 차가운 바람에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벽 안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새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스치듯 바라보다가 빗자루질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아닌 묵직한 그리움이 맴돌았습니다.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부엌에서 냄비가 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자는 찬장에서 보리쌀 한 줌을 꺼내 죽을 끓였습니다. 한동안 끓는 냄비를 바라보다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김을 손바닥으로 막아봅니다. 김에 닿은 손끝이 따뜻해지자 순자의 얼굴에도 미묘한 안도감이 스칩니다. 그녀는 남은 밥을 고슬고슬 말려둡니다. 이것도 버리긴 아깝지. 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잠시 후 우체부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김순자 씨, 우편이 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어 나와 편지 봉투를 받아듭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열지 않고 조심스럽게 품속에 넣습니다. 편지 위에는 토지보상금 지급 통지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봉투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녀는 벽장 문을 열고 안쪽에 접힌 낡은 외투 더미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봉투를 넣고는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괜히 소문나면 귀찮아지지 작은 숨결 같은 말이 새어나옵니다. 오전이 되어 이웃 오 씨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듭니다. 순자 씨, 재개발된다며? 이제 부자 되는 거 아냐? 순자는 빙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에이, 그런 건 나랑 상관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면 됐죠. 그녀는 다시 마당을 쓸며 시선을 돌립니다. 오 씨는 웃으며 돌아서지만 순자의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회색빛 하늘에 얇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겠지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순자는 교회로 향합니다. 작은 성경책을 들고 조용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녀는 말없이 기도하고 봉헌함에 봉투 하나를 넣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현금 몇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순자는 이웃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미소 짓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 그대로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끝으로 영정틀을 닦으며 낮게 속삭입니다. 이제 됐어요, 여보. 약속 지켰어요. 그녀의 눈에 고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순자는 작은 촛불을 켜고 그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빛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낡은 집의 새벽은 그렇게 고요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 첫째 김영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신문 기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문 한쪽에는 구재개발 보상금 20억 지급이라는 제목이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누나와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땅도 그 근처잖아.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거 아냐? 전화기 너머로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김영민은 좁은 원룸에서 신용카드 독촉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영수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엄마 땅값 올랐다. 조만간 내려가자. 그 문장 하나가 영미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막내 김민재는 도시 외곽에서 작은 분식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줄었고 월세는 오르기만 했습니다. 철수 중인 간판을 바라보던 그는 형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가끔은 가봐야지.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 주에 내려갈게요. 며칠 후, 세 남매는 같은 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낀 버스 창문 밖으로 들판이 보이고 낡은 전봇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살짝 열며 말했다. 그새 더 낡았네, 이 집. 순자는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다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천천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세 자식을 보자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 왔구나. 들어오너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멸치볶음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자식의 시선은 음식이 아닌 벽장 근처의 오래된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그 눈빛을 느꼈지만 모른 척하며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 근처도 재개발된다던데? 영수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별 상관없죠. 영미가 시선을 피하며 밥을 뜨고 민재는 묵묵히 반찬을 나눠줍니다. 밥상 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형제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순자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영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혹시 땅 문서 같은 거 있으세요? 순자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난 그냥 이 집이 좋아요.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영수와 영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잔을 치우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런 기류를 느끼며 미묘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방등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비친 그림자 속에서 낮의 대화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녀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집안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의 집은 평소보다 일찍 조용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마을이 깨어나지만 집안에는 냄비 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는 토지보상금 증여세, 부모재산 상속 방법 같은 단어가 줄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엄마한테 다 맡겨두면 형이 다 가져가겠지. 그 속삭임은 낮았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반면 영수는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 구석에 부동산 시세표를 눈으로 훑던 그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는 천천히 어머니의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햇살이 비치고 먼지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영수는 서랍장을 열며 안쪽을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 오래된 가족사진, 그리고 접힌 봉투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봉투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형, 뭐 하세요? 영수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덮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려던 거야. 그러나 민재의 시선은 이미 그 손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마을회관에 함께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재개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땅값 꽤 받을 텐데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 한 이웃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눈빛엔 어딘가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관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롱문이 살짝 열려 있고 벽장 앞에는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류 봉투는 그대로 있었지만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꺼내 다시 깊숙이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찻주전자를 올린 순자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켠에선 낙엽이 돌며 바람에 쓸려다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요한 슬픔이 비쳤습니다. 돈이란 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거구나.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영미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순자는 잠시 미소 짓고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필요한 건 이미 다 있답니다. 그 대답에 담긴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집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순자는 등불을 켜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당신이 남긴 마지막 거예요, 여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손등에 닿자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조용해야 할 때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시각 다른 방에서는 영수가 불 꺼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담배 대신 오래된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불빛 없는 방에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 가져올 거야.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방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불빛이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은 거칠게 불었고 순자의 낡은 집 지붕이 삐걱거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퍼지고 있었지만 공기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국을 떠놓으며 자식들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얘기 확실히 하자. 영수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형, 너무 대놓고 그러지 말자. 엄마 놀라시면 어떡해. 영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수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족 일이야. 숨길 필요 없어. 아침 식탁 위에는 밥과 김치 그리고 식은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영수는 준비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위임장이에요. 이제 땅 문서 정리하셔야죠. 순자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건 나랑 상관없어요. 영수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순자는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난 그 땅을 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평생 흙을 일궈 얻은 거예요. 순자의 말이 끝나자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몰아붙여요? 영수는 민재를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너야말로 나설 자격 없어. 맨날 실패만 하고 손 벌리던 놈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돋고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만들 해라 제발. 그러나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엄마. 돈 없으면 다 끝이야. 그 돈이라도 있어야. 그때 순자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짤랑 하고 울린 금속 소리가 식탁 위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민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민재는 당황해 자리를 비켰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뒤로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오 씨가 문틈을 열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소리가 들려서 민재가 급히 달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괜찮아요, 오 씨 아주머니.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별일 아닌 공기는 집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밥 식겠다. 다 먹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무너진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 자식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낡은 집안은 깊은 겨울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순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갈 뜨며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네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하늘은 눈을 예고하듯 어두워졌습니다. 순자의 집은 그렇게 폭풍 전의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마을 시장에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순자는 두꺼운 코트를 여며 입고 천천히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장날이라 사람들이 북적였고 시장통에는 고등어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채소가게 앞에서 고추 한 대박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비싸졌네. 그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를 사서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중 머리가 어지러워 벽을 짚었습니다. 순자의 시야가 흔들리며 세상이 빙그르르 돌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근처에서 장 보던 오 씨가 달려왔습니다. 순자 씨, 이봐요, 정신 좀 차려요. 오 씨는 급히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그녀의 장바구니에서 두부가 굴러나와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 위로 내리쬐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순자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피로 누적과 고혈압 악화로 인한 실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 영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빨리 오셔야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식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영미는 입구에서부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저 왔어요. 그러나 순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병실 밖으로 나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셨던 것 같아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통장은 어디 있지? 그의 말에 민재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형, 지금 그게 중요해요? 영수는 한숨을 쉬며 손가락을 깍지 껴쥐었습니다. 아니, 병원비라도 내야 하잖아. 엄마 통장이라도 알아야지. 그는 억울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그 돈보다 우리를 더 걱정했어요. 영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 한쪽으로 가 어머니의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안에는 손수건과 낡은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놀란 듯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한 시간들이란다. 영수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덮고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그것을 넣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영미는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고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홀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손을 꼭 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병실 유리창에 내려앉아 녹아내렸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고 그녀의 얼굴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어머니의 숨결에 귀를 대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새벽의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심장박동기 소리만 공간을 메웠습니다. 민재는 잠든 형제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결은 아주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방 속에서 발견한 낡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의 값이니 욕심이 아닌 감사로 써라. 아버지가 떠난 뒤 나는 하루하루가 비처럼 느껴졌단다. 하지만 너희 셋이 웃을 때마다 그 빚은 조금씩 사라졌지. 돈이 아니라 너희가 내 삶의 보상이었단다. 민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편지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민재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미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틈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빛이 순자의 얼굴을 스치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영수와 영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지새운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좀 어때? 영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만 싸워야죠. 그는 천천히 편지를 꺼내 형제들에게 건넸습니다. 영수와 영미는 눈을 마주치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종이 위를 따라 움직이며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미의 입술이 떨렸고 영수의 손끝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병실 안에 흐르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느리게 떨리고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남매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순자가 힘겹게 눈을 뜨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영미가 울먹이며 다가갔고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따스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본 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잔잔한 평온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커튼 사이로 햇살이 더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며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세 남매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느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그들에게 닿았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병실의 공기는 따뜻하고도 슬프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언덕 위 작은 공동묘지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순자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세 남매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허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국화를 들고 다가와 헌화를 했습니다. 좋은 분이었지요. 늘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오 씨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떨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영미는 어머니의 묘비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재는 그 곁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참으려 애쓰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세 남매는 천천히 묘지 옆에 놓인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의 유품 몇 가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금반지 하나, 누렇게 바랜 가족사진, 그리고 편지 한 장. 편지의 봉투에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민재가 손끝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편지는 간결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잃지 않는 마음이다. 사람은 가진 걸로 싸우고
잃은 걸로 후회하더라. 이젠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라. 새 남매는 아무 말 없이 종이 위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민재는 두 형제 곁으로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였잖아요. 우리 이제 그만하죠. 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묘비 위를 은은히 감쌌습니다. 그 빛이 세 사람의 눈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상자 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와 남편 그리고 세 남매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웃음이 진짜였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미는 사진을 손끝으로 쓸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행복을 다시 지켜야죠. 세 남매는 사진을 함께 들고 묘지 앞에 섰습니다. 해가 기울며 노을이 들판 위로 번졌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천천히 지나가고 붉은 햇살이 유리창을 물들였습니다. 영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영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유산이 뭔지 알겠어요. 그 말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 따스함은 순자가 남긴 마지막 마음처럼 조용히 세 남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는 저녁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평화로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살던 낡은 집엔 이제 민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새로 기워졌고 마당엔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흙냄새가 풍기는 그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마루 앞에 작은 나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망치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다치지 않게 잡고 천천히 내려쳐야 해요.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망치를 쥐고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못이 빗둘게 박히면 웃음이 터졌고 민재는 그 웃음을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어머니가 쓰던 물건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순자의 금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하루에 한 번씩 그 반지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냈어요. 여긴 이제 평화로워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영수는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동산을 접고 조그마한 중개소를 열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편해졌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영미는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돌보며 식사를 챙기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봉사하던 교회 사람들이 영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순자 씨 따님이 맞죠? 어머니처럼 사람을 잘 챙기네요. 영미는 눈가가 붉어지며 웃었습니다. 피가 안 속이네요. 그날 오후 민재는 오씨 아주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제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오씨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김치통을 덮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방은 그날 이후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와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 위를 환히 비쳤습니다. 민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마당을 정리하고 작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불빛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촛불 앞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이 집이 이제 사랑으로만 채워지길 조용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들판을 스치며 피어난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민재는 문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산 너머로 물들고 집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집 전경을 비췄습니다. 햇살은 지붕 위에서 반짝이며 봄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들판에는 새들이 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녀의 마음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고요히 따뜻한 빛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